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종종 이 파라미터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종종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에서는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이 모델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구분 지어 줄 건데요. 파라미터란 이 모델을 결정짓는 내부 값을 의미합니다. 좀 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통해서 먼저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우면서 이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나 리지 리그레션 그리고 라쏘 리그레션 등에서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었죠.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결정짓는 값이 무엇일까요? 네, 이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입니다. 이 코에피션트들이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에서는 또 다른 이 내부 값들이 파라미터가 되고요. 앞으로 알고리즘 여러 개를 살펴보면서 어떤 게 파라미터인지 그리고 어떤 게 하이퍼 파라미터인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우리가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트레이닝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옵티멀 W가 구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값들을 결정짓게 되고요. 이 파라미터가 결정되면은 이 모델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혹은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퍼 파라미터란 이 값에 따라서 모델 트레이닝이 변경되는 그러한 값들을 의미합니다.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값들은 보통 트레이닝 전에 결정이 되는데요. 주로 사용자가, 즉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학습하고자 할 때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고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예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리지나 라쏘 리그레션에서 다음과 같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여기에서 레귤라이제이션을 하는 레귤라이제이션 텀 앞에 있는 이 값, 이 람다 값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 람다 값은 우리가 리지와 라쏘 리그레션을 배울 때 이 두 가지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결정 짓는 값이라고 했고 이 어떤 것에 더 무게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람다 값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람다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한 후에 이 W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학습 알고리즘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옵티멀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마다 서로 다른 모델, 즉 서로 다른 파라미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모델이면 서로 다른 퍼포먼스를 또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델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델의 퍼포먼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네, 파라미터, 옵티멀 파라미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통은 이 모델의 퍼포먼스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델 퍼포먼스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위에서 이 모델 퍼포먼스를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나눌 때 트레인 셋, 테스트 셋으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 트레인 셋은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이 테스트 셋은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얼마만큼 잘 예측하는지, 그 모델의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다시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데이터셋으로 이 전체 데이터셋을 이렇게 3등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밸리데이션 셋을 그래서 따로 두고 모델의 퍼포먼스를 평가한 후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게 되면 그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진 그 모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으로 나머지 이 테스트 셋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개념을 추가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트레이닝 테스트 셋으로만 나눴지만 이제 이 트레이닝 셋에서의 일부를 떼어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데이터 수에 따라서 보통 다르긴 하지만 트레이닝 셋을 전체 데이터에 60, 밸리데이션을 20, 테스트 셋을 20, 혹은 트레이닝 셋을 70, 밸리데이션을 15, 테스트 셋을 15%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셋은 여러분들이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배우는데, 즉 트레이닝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밸리데이션 셋은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할 때 혹은 모델을 결정할 때 활용할 거고요. 테스트 셋은 마지막으로 정해진 이 파이널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평가를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가장 좋은 모델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이 리그레션을 위한 이 토이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리치 리그레션, 이 라쏘 리그레션을 트레이닝을 해서 70, 15, 15%로 나눈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퍼포먼스, 여기서는 RMSE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퍼포먼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써 두었습니다. 리치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 값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고요. 라쏘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 값을 다음과 같은 값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보고서 이 모든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 모델 0.2의 람다 값을 갖는 리치 리그레션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모델 셀렉션이 이 밸리데이션 셋에서 측정한 퍼포먼스를 토대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밸리데이션 에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여기 48.622 이 값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모델, 즉 에러가 가장 작은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트레이닝한 후에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할 때 이렇게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을 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널 모델에 대한 퍼포먼스로 다음에 테스트 에러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모델이 아닌 각각의 모델에서 즉 이 리치와 라쏘 리그레션에서 따로 가장 좋은 하이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리치에서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는 무엇일까요? 네, 그죠. 이 다음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에러를 보이는 이 람다는 0.2가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라쏘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 값들 중에서 이 가장 작은 값 무엇이죠? 네, 48.660을 갖는 이 람다가 0.1일 때 이 람다 0.1인 것이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됩니다. 라쏘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면은 얘를 이제 가장 좋은 람다 값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게 될 거고요. 리치 리그레션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을 때 이 0.2를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가장 좋은 이 람다 값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이 밸리데이션 셋에서 측정한 퍼포먼스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알고리즘 내부에서가 아니라 전체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고서 그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또한 이 밸리데이션 에러를 보고 밸리데이션에서의 퍼포먼스를 보고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갖는 모델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점은 이 밸리데이션 셋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라고 해서 반드시 테스트 셋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모델을 선택할 때에는 이 테스트 셋에서 가장 좋은 값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밸리데이션 셋을 보고 가장 좋은 값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널 모델이 선택되고 나면은 그 파이널 모델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로 테스트 퍼포먼스로 다음 값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서 그것을 리포트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여러분들이 모델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을 따로 스플릿 해줘야 된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후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개로 스플릿한 대신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